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하다스터디와 함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어제자죠. 6월 26일자로 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그 킬러 문항이 어떤 것들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우리 고3 학생들과 이제 N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까지 어떤 식으로 기조가 변경될까,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를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어,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도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나오게 된 국어 문제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EBS 연계 지문도 지금 킬러 문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BS 연계라고 해서 모두 다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기준에서는 교사들마다 또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과한 추론이나 과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지문들은 킬러 문항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문학에서는 이제 한 문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것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게 지문만을 보고는 애매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좀 과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지금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이도를 조금 조절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어렵게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6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뽑았던 이유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글이 추상적이다, 그리고 문맥만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도 아마 킬러 문항 선택할 때 비슷한 기조로 선택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EBS 연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전문가들마다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학자랑 예술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 생소한 소재다, 이런 식으로 해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국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것 같은 경우가 경제나 이제 법이나 이런 배경식을 요구하는 거였는데, 일단 킬러 문항의 배경식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킬러 문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내가 그동안 경제의 배경식을 몰랐어, 또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의 배경식을 몰랐어 라고 포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 지문들을 좀 다 풀어내는 능력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조금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거는 따로 킬러 문항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거는 조금 친구들이 배경 지식을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들보다는 지문의 배경식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에서 정의를 내려준다거나 또는 개념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주면서 읽으면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고, 기조가 6월 모의고사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난이도가 더 쉽게 책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킬러 문항을 발표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능 때에서는 난이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물수능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물수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난이도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 선택 과목도 있고, 친구들이 쉬워진다 하더라도 시간 배분에 실패해버리면 시험장 안에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험장 바깥에 나왔을 때는 쉽다라고 했지만 친구들은 시험장 안에서는 어려웠다, 시간 배분이 더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올해도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킬러 문항이 나왔었던 수학이잖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 모의고사는 물론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11월까지 가능하느냐,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으로서 요번에 이제 9평, 그 다음에 이제 11월, 그리고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가십니까? 우선은 킬러 문항이라고 제시했던 문장들을 보면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대학 수학이라든가 조금 더 선행학습이 되게 되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다른 문항에서 더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비중이 줄어들다는 건 부담은 줄어드는데 당연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준킬러라는 거를 키우겠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체감 난이도는 9월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9월은 당연히 쉽게 내면서 보여지겠지만 만약 9월에 쉽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기사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정부적인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능 때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 어려운 게 킬러 문항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준킬러 문항이 다른 것보다 킬러 문항 하나가 아닌 준킬러 문항 두세 문항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저는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과목에 대한 시간 배분도 지금 잘 안 되는 학생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준킬러 문항이 조금 더 올라간다? 저는 그럼 시간 배분이 더더욱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순간 진짜 극상위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상위권들부터는 많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을 느끼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은 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수능은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다.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의 문제가 아니라 중7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즉 킬러 문제는 삭제가 되더라도 중킬러가 킬러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가요? 킬러 끝까지는 아닌데 시간 배분이 어려워질 정도로 준킬 문제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22번도 준킬로 나오게 된다면 학생들 제가 봐서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시간이 모자르지 이런 생각부터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어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이제 수학 선생님도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저한테는 수많은 수시러들이 있어요. 수시러들이 있는데 수능 최저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게 내겠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내지 않겠다. 그렇다면 건들 수 있는 거는 듣기랑 어법이랑 단어의 쓰임이 문장마다 다른 거 그 정도밖에 낼 게 없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게 낼 겁니다. 왜? 요번에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9월까지 어렵게 낸다면 사실 교육부랑 이 정부랑 등지는 사이가 될 테니까요. 근데 요번에 9월 달에 문제가 쉽게 나오고 나면 이제 기사가 쏟아지겠죠. 역시나 요번 수능도 쉬워질 예상.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의치한 약수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의치한 약수 친구들은 극상위권들이죠. 극상위권 친구들은 한 문제만 틀려도 호도도도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9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능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듣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그냥 듣기의 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문장 간의 단어의 쓰임이 동음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어가 뜻이 두 개, 세 개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영어처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탐구지 않습니까? 예. 탐구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탐구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혹시 탐구를 보시면서 어떤 게 킬러 문장이고 또 9월달, 11월달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탐구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없어요. 올해 6평 그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킬러 문항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고 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라이트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너무 어렵고 융복합적인 사고가 들어가고 이랬다면 이번 6월 달은 좀 많이 내려놨다 이런 느낌이 컸고요. 특히 사회탐구에서는 보통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로만 나오는 첫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수능을 쉽게 내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6월 달에 냈던 기조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6월 달에 나왔던 1등급 그 컷 점수들 있잖아요. 그 점수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변별력을 맞추기에는 적당한 난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킬러 문제는 조금 융복합적이고 이런 지문들이 지향되겠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들에서 그리고 잘 안 봤던 단원들 보통 맨 마지막 단원이나 맨 앞 단원들이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단원에서 문항수가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학습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보여요. 시험 자체가요. 그래서 9월 달에는 6월 달과 비슷한 난이도를 가질 것 같고요. 수능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지는 게 킬러보다는 나머지 문제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고루고루 이제 단원별로 출제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국어 선생님도 그렇고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탐구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쉬울 거다. 근데 9월 달에 쉽다고 11월 달에 쉽지 않을 거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번 6월도 마찬가지고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재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킬러 문항이 나왔을 때마다 교육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 했다고 말을 해요. 지금 다시 까보니까 이거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게 킬러의 기준이고 어느 게 킬러의 기준이 아닌 거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사실 저도 영어 어저께 다시 봤거든요. 국어도 다시 보고 수학도 다시 봤는데 특히나 영어 국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킬러라고 말하면 독해를 하지 말라는 거야? 추론과 유추를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 저는. 맞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오답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킬러 문항으로 꼽아놓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항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물론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어요. 불수능이었고 어려운 추론 문제들을 꼽아놓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푼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킬러로 넣어둔 것들이 있고 이 문제들이 지금 보면 보기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있는 3점짜리 독서 문제들을 지금 킬러 문항으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친구들이 일단 예전에는 3점짜리 보고 너무 어려워서 시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 배분 때문에 빨리 넘겼던 것들도 모두 꼼꼼하게 문제를 좀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간 배분에 대한 게 좀 더 관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느끼는 친구들의 체감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 과목이 킬러 문항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선택 과목을 항상 친구들이 어렵게 느껴요.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면 뒤에 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출제되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타격이 좀 크겠죠. 그쵸. 시간 배분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면 아이들이 시간이 남을 거거든요. 근데 평가원 측에서는 절대 시간을 남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의대 가는 친구들은 다 만점 받아올 테니까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준킬러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수학 시간 배분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6월에도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많이 못했던 이유가 준킬러라고 생각하는 번호대에서 학생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림 같은 경우도 조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갑자기 집합 표현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황스러움도 있겠지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6월도 보면 22번 문항이 그렇게 어렵거나 30번 문항이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서 기조는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준킬이 올라가지 않을까. 킬러에 대한 부담감을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 배분을 위해서 준킬 문항을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확실히 조금 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수시로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 정시가 보통 이 시기쯤에는 9월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가능했었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딜레이 돼 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차라리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수시로도 몇 장을 써볼래, 안정권을 한번 잡아볼래, 이런 식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몰라, 워낙 수시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수능을 보기 전에 쉽게 내라. 사실 전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5개월 남은 상태에서 해라. 그럼 아이들은 혼란이 되겠죠. 쉽게 내라면 공부를 쉽게 해야 되나? 덜 해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수시에서 뭐 고3도 마찬가지고 N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논술 전형으로 좀 맞아요.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논술 전형에서 중요한 게 최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제 수능이 쉬워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해요. 국어랑 수학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영어가 쉬웠다라는 기준은 그 해에 14% 이상이 1등급이면 쉬운 거예요. 그럼 14% 이상이면 그 정도가 1등급을 받았다면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인원이 좀 늘어나겠죠.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 점수대가 촘촘해지면 점수가 조금만 밀려나도 등급은 예전에는 1등급 정도 밀려났다면 2등급, 3등급까지 밀려나는 현상이 생기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겨요. 아무래도 표본이 작다 보니까 50점대, 만점자가 많아지고 그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2등급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2등급이 사라져버리면 최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능 충족률이 수능이 쉽다라고 해서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조금 원래대로 그리고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극상위권 친구들은 90점 그냥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왜 킬러가 없으니까 걔네들한테 더 쉽겠지. 하지만 중상위권 친구들, 지금 이제 90점 안 되는 그냥 85점대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고요. 진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인데 아까 탐구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2등급 사라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의치한 약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 중에서 영어를 포함하지 않는 친구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어에서 밀리잖아? 그럼 또 망하는 거죠. 왜? 지금 실수 하나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극상권 친구들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실수를 한번 했어? 그러면 내년 재수생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내년 재수생 매년 높다고 하지만 특히나 내년 재수생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도 제가 예상하는 건 6월 모평 기준으로 작년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19%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수능 당일날요 한 33%, 34%대까지 그 N수생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N수생 증가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재수생만 증가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생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반수생들도 있고요. 학교를 졸업한 그 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수능이 쉽다. 그러면은 그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 졸업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이 드냐? 쉬우니까 나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서 나도 좀 더 높은 데를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년에는 수능까지 쉬워졌다? 그럼 N수생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또 뭐냐면 수시로 가려는 애들 극과 극, 정시로 가려는 애들 극과 극,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더 오히려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사교육의 급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발표를 했는데 고3만 문제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수생이 엄청나게 급증을 할 텐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학 그리고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고2, 고1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해줘야 될지. 우선은 2024학년도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체감 난이도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학년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부는 저는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나오면은 어렵게 공부한 사람은 실수를 안 할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쉽게 공부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 선택 과목 같이 2학년에 끝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 들어서 그걸 준비한다는 자체도 많이 힘들고요.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수능에 있는 준킬 이상의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끔 킬러 문항을 제외하더라도 준킬 이상의 문제들은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셔야지 고3 때 조금 더 편하게 가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행학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수학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행학습을 해야지 다른 시간이 생겨서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혀라. 그럼 독해력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번 말씀을 하는데 지금 당장 고2, 고1 친구들한테 책 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고2, 고1 친구들도 이 발표에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수업했던 고1, 고2 친구들은 선생님 이제 비문학 없어진다면서요. 비문학 쉬워진다면서요. 이제 비문학 공부 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비문학이 없어지진 않을 거고 다만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지 않아서 국어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미리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사실상 좀 희망적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배경식을 요구하거나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기출문제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독해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친구들이 국어를 어느 정도 실력을 만들어 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킬러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독해를 해서 일반적인 일치불일치 내용 이해 문제들을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푸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정말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것처럼 달리다가 모래주머니를 탁 뺐을 때 더 가볍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고3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 시간 재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3년 6월 26일자 교육부 브리핑 킬러 문항 삭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해보면서 사실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굉장히 순화해서 또 이제 편집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최근 기사를 보면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과 하다스터디였습니다.